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2010년 이해 전자기사. 전자기사의 전자계산 일반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범위가 무선 설비보다는 좀 그래도 좀 덜 제한적이에요, 이렇게.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아주. 그래서, 아주 운영체, 나오긴 하지만, 운영체제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쪽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가 이런 쪽은 거의 거론을 안 해요. 왜냐면,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전작가들이 보는 거니까 하드웨어 쪽에 관련된 거를 주로 위주로 내요. 그 이제 컴퓨터 구조에 관련된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1번. 마스크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네요. 제거한다. 삭제 동작은 무조건 엔드다. 그죠? 네, 삭제 동작은 무조건 엔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화는 삽입이에요. 삽입. 자, 엔드는 삭제, 오화는 삽입,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비교나 부분 반전. 이해돼요? 그리고 노화에 대한 거는 주로 연산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자, 노화나 낸드는 연산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정한 기능이 아니에요. 회로를 디자인할 때 쓰는 부품일 뿐이지 연산할 때 어떤 특정한 연산을 하는 기능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노화나 낸드는. 자, 그래서 답은 가가 되겠죠? 가. 이렇게 엔드, 삭제 동작은 엔드다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빗금친 부분의 기능이. 이거하고 잘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여기까지 빗금치면 오하잖아요. 그죠? 그죠? 요것만 빗금치면 엔드잖아요. 그죠? 그럼 요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익스클루시브 오하예요. 이거는 뭐예요? 익스클루시브 노하고 얘가. 왜냐면 이거를 A라고 하고 B가 할 때 뭐예요? 요거는 A와 B의 공통 부분이죠. 이거는 뭐예요? O와 A바 B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A하고 B를 보면은 A바 B 더하기 A B 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에서 빗금친 부분에 대한 기능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익스클루시브 오화다. 그리고 이거를 A 익스클루시브 오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죠? 다양한 표현 많잖아. A하고 B하고 이렇게 쓸 때 0, 0, 0, 1, 1, 0, 1, 1일 때 0, 1, 1, 0 이거잖아. 그죠? 자, 이걸 제가 소프트웨어로 표현할게요. 만약에 A가 참이면 뭐가 될까요? F는 뭐가 되나요? A가 참이면 F는 B바가 되고 else 그렇지 않으면 F는 B가 된다. 자, 보세요. 재밌어요. 아까 A가 참이다 거짓이다 할 때 참은 1이고 거짓은 0이잖아요. 만약에 A가 참이면 그죠? 결과는 요놈인데 이거는 B에 대해서 뒤집어진 거죠? B바예요. 이해돼요? else 그렇지 않으면 A가 거짓이면 이거잖아요. 그죠? A가 거짓이면 F는 뭐냐? B 값하고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오화 기능이 이렇게 반전의 기능도 있고 반전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기능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희망하는 부분만 뒤집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전이잖아요. 이게.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전작가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 근데 이제 전산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가끔 물어봐요. 소프트웨어적인 표현으로.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2번.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인터럽트 형식은, 이게 이제 조금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인터럽트라는 게 뭐라고 하냐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누군가가 또 인터럽트를 또 걸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지금 서비스 누가 받고 있으니까 기다려, 임마. 이러면 안 돼요.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거하고, 직급 서비스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하고 우선순위를 따져요. 왜냐? 급한 거 먼저 해줘야 되니까. 왜 급한 걸 먼저 해줘야 될까요?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급한 걸 먼저 해줘야 되는 이유는 손해가 많단 말이야. 어쨌든 손해를 최소화해야 되잖아. 그러면 컴퓨터에서 예기치 못한 일 중에서 가장 급한 게 뭐냐? 정전입니다. 왜?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아니 지금 서비스 받고 있는데 야 좀 이따 전기 나갈 거야 이러면 그래요? 어떻게 돼요? 현재 하던 일을 그대로 다 뽑아내놔야 돼요. 정전을 대비해야 될 거냐 먼저 제일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를 따질 때, 자,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의 병명을 찾아내는 게 환자의 증상을 보고 찾아낼 수 있겠죠.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뭐 이제 물어보잖아요. 막, 그죠? 그럼 의사는,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사람의 병명을 찾아낼 수 있죠. 그 이제 능력이에요. 훌륭한 의사는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탁, 저 새끼 무슨 병 걸렸네? 이건 대단한 명이에요. 그죠? 그런 훌륭한 의사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야, 도대체 이놈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드웨어를 이용해야겠죠. 뭐, CT 촬영을 하고, MRI 촬영하고, 뭐, 피검사하고, 뭐 하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한 어떤 사건이냐를 찾아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찾아내는 게 있고 하드웨어로 찾아내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더 정확하고 빠를까요? 당연히 하드웨어가 빠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비를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찾아내는 게 두 가지가 돼요. 병렬로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직렬로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근데 그때 직렬로 찾아내는 거를 데이지 체인이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걸 폴링이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린 인터럽트에 대한 우선순위 세 가지 다 얘기했죠? 병렬로 찾아내는 방법, 직렬로 찾아내는 방법. 이 두 개는 하드웨어 방식인데 직렬로 찾아내는 걸 데이지 체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찾는 걸 뭐라고 써요? 폴링. 자, 다 나오네요. 폴링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벡터 방식. 이제 벡터는 이제 병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데이지 체인. 자, 슈퍼바이저 콜은요, 이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슈퍼바이저고, 슈퍼바이저가 뭐예요? 감독관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콜하는 겁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다가 머리카락 나왔다. 그럼 누구 불러요? 주방장 나오라고 그래. 그죠? 운영체제를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건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그래.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우선순위 인터럽트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어쨌든 소프트웨어적으로 우선순위 결정 뭐라고 써요? 폴링. 이해돼요? 네. 첫 번째 방법이에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우선순위 결정. 폴링.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거는 직렬일 때는 데이지 체인이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체인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 체인 형태가. 그러니까 체인이라는 말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체인은 직렬 연결 형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장비가 하드웨어적으로 급한 걸 먼저 찾기 위한 장비인데 이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장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장비를 촬영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비를 이용해서 내가 무슨 병 걸렸냐? 여기서 못 찾았어요. 찾았으면은 이 병을 치료를 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 장비를 갖고 못 찾으면 다음 장비로 가겠죠. 그것도 다음 장비로 해가지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병원에 갈 때 의사 선생님이 딱 보면 알 수 있는 병을 갖다가 이거 CT 촬영 한번 하셔야겠네요. 비싼 거부터 하잖아. 그죠? 사실 좋은 말로는 뭐예요? 당신 급한 거 안 찾아내면 죽어. 내일 죽는 병인데 오늘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비싼 거부터 장비를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급한 거부터 먼저 장비를 찾아야 돼요. 이런 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데이지 체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장비가 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란히 돼 있어, 위아래로.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딱 걸려요. 어디서 탁 걸려서 나와. 이건 이제 병렬이에요, 이게. 이건 직렬이에요. 이해하셔요? 이게 좋죠, 병렬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보통 데이지 체인의 개념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로 할 때는 폴링이라고 해요. 소프트웨어적인 우선순위 결정하는 방법. 폴링. 그렇죠. 그래서 가가 되고요. 폴링. 이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제가 기출문제에 대한 거를 여기서 학원에서 점수를 받았는데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답을 가지고 두들겨 맞췄어요. 그러니까 답이 정가상기니까 정가상기 그림 그려놓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림 잘 보세요. 자, 정가상기는요, 자, 일단 입력이 3개고 출력이 2개예요. 입력이 3개예요. 완벽한 가상기는 입력이 3개여야 되는 이유가 원래 더하기는 자료가 2개만 있으면 되고 2개만 더하면 되는데 제대로 된 덧셈은 전단에서 올라온 자료를 고려해서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더하려면 입력은 3개여야겠죠. 그렇게 3개를 더하면 출력은 2개가 나오겠죠. 하나는 합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캐리. 그 자리에서 발생한 캐리인데 그 캐리가 다음 자리에 올려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 윤곽을 봤을 때 입력이 3개고 출력이 2개면 뭐냐? 반가상기는 아니다 이거야. 왜? 반가상기는 입력도 2개고 출력도 2개예요. 2개로 되는 게 반가상기. 왜? 끝자락을 더할 때는 뭐야? 2개만 더하면 되잖아. 왜? 전단에서 올라온 캐리가 없으니까. 그럼 일단 이거는 이제 정가상기 그림인데, 자, 그럼 전감상기는 뭐냐? 이거예요. 자, 위에 게 반가상기예요. 입력 2개, 출력 2개죠? 이게 전감상기는요, 자, 똑같이 정가상기하고 입력이 3개고 출력이 2개이긴 한데, 여기에 고춧가루가 하나 딱 들어가서 나트게이트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감상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뺄셈은요, 빼고 난 결과를 뭐라 그래요? 합이라고 안 하고 차라고 그러잖아, 차. 빼고 난 결과는 차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different. 그럼 빼기를 할 때 빼다 못 빼면 왜? 앞집어서 꼬아야 되겠죠? 빌려다가 빼야 되니까 뭐예요? 자리 내림이라고 합니다. 자리 내림을 영어로 borrow라고 그래요. borrow, 빗자를 써요. 이해돼요? 더하기는 캐리가 생기지만 뺄셈에서는 자리 내림이 생겨요. 이해돼요? 그런 용어만 알아도 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답은 일단 두 번째가 전가상기 개념으로 오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일지 모르는데 실제로 거기에 답을 쓴 거 보니까 답이 정가상기이기 때문에 내가 정가상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만약에 답이 정감상기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죠? 그렇죠? 반가상기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놓고, 또 반감상기다 그러면 보기엔 없지만 여기 하나가 나트가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위에 붙는 게 아니라 밑에 붙어야 돼요. 나트가 위에 붙으면 안 되고 밑에 붙어야 돼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컴퓨터나 주변 장치의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때 I/O 준비나 완료 상태를 할 때 레이디 뭐 이런 거, 이런 신기한 동기식 입출력 시스템에 널리 쓰이는 방법, 이렇게 서로 준비하시고 뭐 쏘세요 그런 것처럼 핸드쉐이킹, 서로 이제 악수를 청한다 이거죠. 어이, 나 지금 자료 보내려고 한다. 준비됐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쪽에 그래 준비됐다. 그래 보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악수를 청하면서 묻고 답하면서 제어 신호를 주고 답하면서 하는 걸 핸드쉐이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선의 3가지 선. 자, 그래서 핸드쉐이킹은 말 그대로 악수를 청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네 번째가 정답이 됐고요. 자, 순서도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순서도는 실제로 프로그램, 언어로 코딩을 하기 전에 그 일의 진행 순서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순서도예요. 이걸 잘 그려야 돼요. 시언어를 잘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순서도를 잘 그려야 돼. 제대로 그리려면 뭐예요? 시나리오, 알고리즘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한국산업 규격의 표준 기호를 이용한다. 뭐 당연하고요. 당연히 우리 순서도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탑다운이라고 그래. 탑,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요. 올라가는 형태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내려가는, 그렇죠? 하향식 설계를 합니다. 상향식 설계가 아니라 하향식. 하향식을 탑다운이라고 그래요. 톱다운. 자, 그죠? 그래서 제어의 흐름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린다. 그런 얘기예요. 순서도를 그릴 때. 그 다음에 기호 내부의 처리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자, 그림. 그러니까 순서도 기호 안에다가 실제로 코딩 전 단계의 내용을 써요. 그걸 딱 그대로 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코딩 전 단계로 그냥 표현을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말로 주석을 달아줍니다. 우리 어떤 책이든지 간에 논문이나 이런 게 주석 달아주잖아요. 그죠? 네, 각주를 달아주는 것처럼. 좀 더 부언 설명하는 것처럼. 그거 달아주면 좋죠. 그러면 이 순서도를 모르는 사람도 그 주석만 읽어도, 아, 이건 뭐 하는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주석은 달아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거 일종의 이제 다큐멘테이션, 문서화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도 돼요. 문서화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프로그램 짤 때 이 문서화를 안 해가지고 호통 야단 많이 맞았어요. 근데 사실 왜 안 했냐면 내 노하우 이걸 다 밝혀주면 나 내 노하우 세잖아. 그래서 일부러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초창기 우리 프로그램 개발할 당시에는 절대로 안 가르쳐줬습니다. 미쳤어. 내가 내 노하우를 왜 남한테 그냥 주냐 이거야.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을 짜면 기계어로 번역된 것만 줬어요. 소스를 안 줬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AS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거까지 다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서화까지 잘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다큐멘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문서화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을까요? 아직 몰라요. 말이 거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북선이 그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추측일 뿐이지, 아직 임진왜란 때 그 거북선 자체의 실체가 발견된 건 없어요. 없어요. 문헌에도 없어요. 제가 그 사람 볼 때마다 괘씸한 게 뭐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뭐를 썼냐면 난중일기를 썼잖아요. 오늘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라지. 거기다가 이 거북선 설계 도면 하나만 그려놨어도 오늘날 더 좋은 거북선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 문서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서요. 거북선에 대한 실체 그림도 없을 뿐더러 실체도 발견된 게 없어요. 제 친구가 해군 고등학교 동창놈인데 나랑 라이벌이었지만 해군 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원래. 자, 해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면 그래도 이 별은 때려온 당상 아니에요. 그래도 공부 잘했으니까. 네, 근데 약간 이제 정치색이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안 좋게 이제 때를 잘못 만나서 결국 이제 대령으로 제일 먼저 그 대령을 진급을 했는데, 대령에서 또 이제 다시 스타가 되려면 그거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죠? 루비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결국 이제 대령으로 예편했는데, 그 친구 얘기가 아직 그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남해 바다를 샅샅이 뒤지고 있대요. 왜 뒤질까요? 바로 이제 거북선 실체가 있는 점이지. 근데 거북선이 목선이다 보니까 나무가 썩잖아요, 물에. 불어서 썩어요. 우리가 그 묘소에, 지난번에 우리도 이제 큰 행사를 했지만, 묘소에 관을 묻으면, 그래서 우리가 매장을 할 때, 사람 매장할 때 관을 안 씁니다.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파가지고 관에다가 그 이제 해놓고 이 시체만 거기다 이렇게 묻어요. 흙으로. 왜냐면 관을 묻으면 관이 금방 썩어요. 부패가 돼가지고.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 조상, 우리의 옛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관을 안 썼어요. 근데 최근에 그냥 관째 묻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걸 목격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샅샅이 예산을 들여서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진짜 실체가 나오면 완전 보물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난중일기에다가 말이야, 거북선 하나 그려놨으면,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문서인데, 왜 그건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죠? 대충 해도 낙서라도 그림을 잘 그려놨으면 되는데, 멋진 일기장을 쓰시면서, 그거는 왜 안 그렸는지, 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문서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록을 남겨야 돼요. 우리가 의궤 같은 경우에 직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자꾸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때 다 외국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훔쳐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 조상들 보니까 이제 의궤 궁중에서 일어나는 행사들 그걸 그림으로 너무 멋있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제가 얼핏 우리 큰아버님 댁에 갔을 때 봤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큰 집에서 팔으셨는지, 어쨌든,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림이. 저 본 적 있어요, 지금 그림. 찾아야 돼요, 어쨌든. 그 중요한 그 역사의 기록이니까. 자, 어쨌든, 최근에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저희 선조님이 종사품이면 그래도 굉장히 높으냐. 영의정, 자의정, 정일품, 종일품, 정의품, 종사품이잖아요. 4품 정도면 그래도 꽤 높은 직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록들이 계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둘째 아들이다 보니까, 가진 건 별로 없어. 큰 아버님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세 번째가 답인데요. 기호 내용의 처리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주석은 기술하지 않도록. 아니죠. 주석을 기술해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그 하나로 그리지 말고 블록 단위로 여러 개 쪼개서 그리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딱 보니까 금방 나오죠. 파란 글씨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거 뭐 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 안에 그려 있는 거는 C 언어라는 걸 알아야 내용을 이해하셔요. 이건 이제 C 언어 코딩 단계로 이제 써놓은 건데 옆에 파란 글씨를 보면 시작이구나. 파일을 오픈했네. 어떤 암호 코드가 뭔지 입력을 받는 거구나. 한 글자를 입력받아서 엔더 파일이 아닌 동안 반복해라. 어떤 글자가 몇 글자가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 글자를 만나면 끝낸다. 그 전까지 반복해라. 줄바꿈 문자인 경우는 그대로. 그 이외의 문자는 암호 코드로 암호화를 해라 이거야. 이거 암호화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요즘 문제 뭐가 문제? 보안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친구한테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암호화를 해서 보냅니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상대는 뭐예요? 해독을 하면 되겠죠? 예. 이거는 이제 기밀성, 비밀. 나의 비밀이 새지 않게. 기밀성이라고 하죠. 기밀이 새지 않는 보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기밀이 새도 뭐예요? 못 알아보게 만드는 게 바로 암호화잖아요. 이게 되죠? 예. 기밀성이라고. 자, 그래서 전화를 걸 때 누군가가 도청할 수도 있고 막아버릴 수도 있고 전화가 안 되게. 자, 어쨌든 이렇게 순서도를 그릴 때 이와 같이 주석을 달아주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아주 좋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 좌우진간 뭐예요? 정전. A가 제일 급해요. 그 다음에 느린 게 제일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럼 컴퓨터에서 제일 느린 게 뭐예요? 입력 출력이죠. 바깥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CPU가 처리하는 속도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해요.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A가 제일 급하고요. 그 다음에 D가 가장 급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A, 그 다음에 D 그런 얘기죠. 그럼 그 다음이 뭐냐? 자, 기계적인 고장하고 프로그램 에러하고 기계적인 게 너무 하드웨어죠. 하드웨어적인 게 우선순위가 높아요. 소프트웨어보다. 이해하시죠? 왜냐면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능은 하드웨어지 소프트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A, B, C, D가 되겠네요. 3번 보기가 정답이죠? 자, 일단 뭐만 알면 돼요? 정전이 제일 급하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 그 다음에 주변과의 입출력이 가장 느려요. 그쵸? 네,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하고 D가 맨 앞에와 맨 뒤에 3번 보기밖에 없네요. 그죠? 네, 이렇게 딱 보기가 이런 식으로 답이 정확하게 답이 될 수 있는 다 세 번째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자, 주격장치 용량이 512KB. 자, 대문자 B는 바이트예요. 소문자 B는 비트고요. 자, 32비트의 가상주소를 사용하는데 가상주소라는 것은 보조기억장치에서의 주소예요. 보조기억장치. 가상주소라고 그래요. 그걸. 가상메모리니까 보조기억장치가 가상메모리예요. 주격장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상메모리잖아요. 그죠? 실제 메모리고 주격장치요. 자, 페이지 크기가 1kB 워드래요. 자, 워드라고 써요. 워드. 바이트가 아니고 워드예요. 그러면 한 워드가 4바이트예요. 그러면 1kB 워드라는 말은 4KB 되는 거죠. 한 워드가 4바이트니까. 그러니까 페이지 하나의 크기가 얼마예요? 4KB. 페이지의 크기가. 그런데 용량이 얼마예요? 512KB. 그럼 몇 개냐? 나눠주면 되잖아요. 개수는 전체 크기를 하나의 크기로 나누어주면 개수가 나오죠? 페이지 개수가 몇 개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로 나눠야 돼요? 510KB를 4kg로 나눠줘야 돼요. 1kg로 나누는 게 아니라 4kg. 왜? 1kg 워드라고 했으니까. 그 단위는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개요? 128개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512KB인데 하나의 크기가 4kg다. 그럼 그게 몇 개냐? 전체를 하나의 크기로 나눠주면 개수가 나오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128개입니다. 자, 인스트럭션 수행시 유효 번지를 구하기 위한 메이저 상태는, 자,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이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패치 사이클이 뭐냐면, 리드 인스트럭션. 해석해 보세요. 명령어를 읽는다.
인다이렉트는 뭐예요? 리드 어드레스. 주소를 읽는다. 익스큐트는 뭐예요? 리드 오퍼런드. 대상체를 읽는다. 실제 자료. 이해돼요? 이게 그 사이클에 대한 정확한 영어 문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서에 보면 다. 그러니까 유효 주소가 계산되어야 된다. 인다이렉트입니다. 어드레스. 실제 주소를 계산하는 거예요. 찾아가기 위한, 자료가 있는 곳에 주소를 찾아가기 위한 주소를 결정짓는 건 인다이렉트예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퍼런드를 읽는 건 이 실행 사이클인데요. 왜냐하면 오퍼런드라는 말은 뭐냐면 주소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상. 당연히 자료겠죠. 자료가 나오면 바로 실행에 들어가요. 이해되죠? 근데 주소는 뭐예요? 그 주소를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인다이렉트의 개념으로 우리가 써야 된다. 그래서 답은 이제 정답이 답원이 되는데 답원. 인다이렉트 메이저 답원. 이해돼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그래요. 자, A, B 두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익스클루시브화를 했다면 결과가 뭐게? A하고 B는 익스클루시브화 하면 되잖아요. 익스클루시브화가 뭐야? 같으면 0, 다르면 1이죠? 그러니까 나란히 써놓고 A하고 B를 나란히 써놓고 익스클루시브 하나씩 하세요. 야, 맨 앞에 있는 1과 0이니까 다르니까 1. 1번 가는 나가리. 두 번째 것끼리 하면 뭐예요? 0, 0이잖아요. 같으니까 0. 두 번째가 0인 거니까 네 번째 보기 나가리. 그죠? 다,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씩 하나 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0이고 1이니까 다르니까 1. 세 번째가 1인 것. 3번밖에 없네요. 자, 세 개만 해보면 이제 답이 이제 결정나잖아요. 이렇게. 네, 부분적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차례대로 하셔도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답을 쓰지 마시고요. 하나씩 해나가세요. 뭐 시간이야 물론 이제 넉넉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세 번째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익스클루시브화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1010 1110 답이 1010 111 3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죠. 익스클루시브화하면 같으면 0, 달리면 1이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푸시팝. 자, 푸시팝이라는 동작은 누구와의 동작이죠? 스택이죠? 스택과의 동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스택! 푸시! 스택에다 넣어라. 팝은 스택에 있는 거 나와. 그런 얘기잖아요. 푸시팝이라는 명령어를 어디서만 쓰는 거예요? 스택과의 자료 전송의 개념이다. 그래. 스택. 그렇죠? 세 번째가 정답이 되네요. 세 번째 정답. 가상기억 장치가 보조기억 장치예요. 이때 주소 공간으로부터 기억 공간으로 한 번에 옮겨지는 블록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 보조기억 장치는 고정된 크기로 잘라는 게 뭐야? 페이지. 그 크기하고 똑같은 크기로 잘라놓은 주기억 장치는 뭐였어요? 블록. 그럼 이게 블록으로 옮겨지는데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게 뭐가 옮겨지는 거예요? 페이지가 옮겨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보조기억 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잘랐다. 주기억 장치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여기는 1, 2, 3, 4. 자, 이건 뭐예요? 6번 페이지. 여기는 뭐예요? 3번 블럭. 그죠? 그럼 6번 페이지가 3번 블럭에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6번 페이지. 여기가 이제 앞에 거 페이지 넘버, 이제 블럭 넘버. 해석을. 그 다음에 만약에 15번 페이지가 2번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건 뭐죠? 요 놈은 여기에 올라갔다. 그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이 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9번 페이지가 여기에 올라갔다. 여기다 9, 4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자, 1번 페이지가 1번에 올라갔다. 1. 이해하시나요? 자, 이걸 우리는 매핑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매핑 테이블. 이게 매핑이에요. 자, 이거 보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보조교육 장치에 있는 페이지가 메모리에 어디에 올라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표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매핑 테이블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이게 1번부터 되네. 원래 0부터 하는 게 바람직한데, 상관없어요. 뭐 사용하기 나름이니까. 이것도 매핑 테이블이에요. 자, 이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을 잘 비교해 보세요. 이 경우는 요게 페이지 넘버가 되죠. 요 안에 있는 게 블록 넘버가 되죠. 이해돼요? 이 매핑 테이블을 보면 페이지 번호가 어드레스죠. 주소죠. 그러니까 주소에 의해서 매핑한 거예요. 이걸 다이렉트 매핑이라고 그래요. 주소에 의한 매핑이에요. 이건 내용에 의한 매핑이에요. 내용 갖고 내용을 매핑한 거죠. 이게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이에요. 이해됩니까? 여기 주소는 이용 안 했잖아요. 그죠? 내용에 의해서 내용을 찾는 거예요. 이건 주소에 의해서 내용을 찾는 거잖아. 이게 다이렉트 매핑, 뭐예요? 어소시에이티브 매핑. 이해하시나요? 어느 게 더 좋아요? 훨씬 좋죠? 낭비가 심하죠? 나머지 다 0이에요. 비어있다 이거야. 만약에 이게 페이지장이 많아. 10,000개다. 그럼 이거 10,000개가 있어야겠죠. 10,000개 중에서 몇 개만 표현해? 4개밖에 표현이 안 되죠. 저거 아무리 늘어나도 뭐야 이거는? 변동 없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교육 장치가 늘어나면 매핑 테이블도 커져야 돼요. 이게 주소에 의한 매핑. 근데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은 보조교육 장치 용량 아무리 늘어나도 주격 장치가 늘어나지 않는 한 이거 늘릴 필요 없어요. 그대로. 이해됩니까? 물론 절대로 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늘어나요. 왜냐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 값이 크니까 비트 수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처럼 왕창 몇만 개씩 늘어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몇 비트만 늘어날 뿐들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어소시에이티브 매핑. 이걸 뭐라 그래요? 다이렉트 매핑. 직접 매핑. 이건 내용에 의한 검색. 이건 어소시에이티브 매핑. 증명됐죠? 내용이잖아. 내용 갖고 내용 찾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 이게 양이 적으니까 빨리 찾아요.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다 뒤져봐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페이지다. 블록이 옮겨지는데 그 덩어리를 뭐라고 하느냐? 페이지. 즉 고정된 그 보조교육 장치에서의 고정된 크기를 페이지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세그먼트는 가변 크기이지만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 되겠고요. 고급 언어가 아니고서 어셈블리잖아요. 그죠? 어셈블리는 고급 언어가 아니에요. 뭐 시어너라든가 IBM에서 만든 포트란 코볼은 고급 언어였어요. 왜 이렇게 구닥다리가 나오네. 그죠? 지금 쓰지도 않는 코볼 포트란이 왜 나오냐고, 용어가. 그러니까 이걸 내시는 분들이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제 뭐 컴퓨터에 관련된 문제 내라.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 낸 거야. 왜? 그분 당신 자신이 포트란 코볼을 쓰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문제이기도 하긴 하지만. 자, 어셈블리의 고급 언어가 아니고, 어셈블리는 뭐 중급 언어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저급 언어라고 보셔도 되고요. 4번. 첫 번째가 답이고요. 자, 이거 좀 어려운 문제네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있어야 된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제 진가표예요. 진가표인데, 이거를 여기표를 만들어라. 이게 상태 변화. 상태를 변화가 뭐냐면, 자, 이 진가표를 뒤집어놓은 게 여기표잖아요. 이거는 입력에 대한 출력을 나타낸 표죠.
근데 반대로 출력에 대한 입력을 나타내는 게 여기 표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여기 표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놓고 문제 뭐예요? Q가 현재 Q가 1인데 다음 Q가 1이 되게 할 때 이제 상태 변화가 어떻게 하냐면 현재 결과가 1인데 다음에도 1이 되려면 어떤 입력을 줘야 되냐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볼게요. 요 도표를 가지고 여기 표를 만듭니다. 자, 이 잘 보세요. 자, 우선 보세요. 자,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여기 표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를 요 가운데에 있는 표가 이거를 풀어놓은 거예요. 전개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는 뭐죠? 이 뜻의 의미죠. 다음에 무조건 0이야. 그 뭐냐? 현재 0이어도 0이고 1이어도 0이다. 그런 얘기잖아. Q 플러스는 뭐예요? Q는 현재 상태고 Q 플러스는 다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얼마인데 다음엔 이렇게 변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두 번째, 이건 무슨 뜻이죠? 다음의 결과는 현재의 결과하고 같다 그런 얘기죠? Q와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현재 0이면 0이고 1이면 1이잖아요. Q와 Q 플러스가 같잖아.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뒤집어졌다 이거죠. 다음의 결과는 현재 결과를 뒤집은 거다 그런 얘기죠. 이 의미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0이니까 1이고 1이니까 뒤집어졌잖아요. 반전이 생겼죠? 마지막 건 뭐예요? 무조건 1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0이어도 1이고 1이어도 1이다 이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이거를 자 보세요. MN하고 QQ바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Q와 Q 플러스가 0, 0인 경우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오잖아. 그죠? 0, 0인 경우를 보니까 M은 0이고 N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0도 있고 1도 있잖아요. 그걸 don't care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0에서 1로 바뀌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네. 요거 두 개죠. 요거 두 개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지워버리고 이렇게 했네. 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이 뭐예요? 아, M은 1이고 N은 마음대로 해라 이거죠. don't care다 이거죠. 1, 0이잖아요. X참.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뭐죠? 1제로. 1제로인 경우는 이거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그죠? 그러니까 M은 마음대로 해라. N은 0이어야 된다. 그죠? 자, 물어본 건 1과 1이잖아요. 현재 1인데 다음에도 1이 되는 경우는 입력을 뭘 줘야 되냐? 그런 얘기죠. 자, 1과 1. 요거하고 요거죠. 네, 지워버리고 요거하고 요거. 요거하고 요거는 이거하고 이거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건 1이다. 그런 얘기죠. 이해돼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외우는 거 아니야.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을 알면 돼요. 이해하시죠? 자, 문제 물어본 거 뭐예요? 현재 Q가 1인데 다음 Q가 1이다. 그러면 M과 N이 얼마냐? X와 1이다. 이 값을 주면요. M은 마음대로 줘도 0 줘도 되고 1 줘도 되는데 N은 1이어야 된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을 보면 이렇게 거꾸로 올라갔을 때 이게 이제 뭐죠? 그죠? 3번이 답이네요. 그죠? 3번 다. 그죠? X1, X1. 그죠? 자, 이거 만들 수 있겠죠? 자, 일단 문제에 주어진 거를 풀어놓는다. 풀어놓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놓은 표를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여기표예요. 저건 진가표, 여기표. 그래서 4개의 플립플롭에 대한 표들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표 만들 수 있겠죠? 하나만 만들어보세요. JK 플립플롭에 대해서 만들든지 뭐 T 플립플롭을 만들든지 한번 만들어보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표는 외워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외우는 건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시간 지나면 또 까먹어. 그죠?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면 저절로 그냥 알게 되는데 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까먹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증명해서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저는 뭐 고등학교 때 미분적분 배웠습니다. 다 까먹었죠. 근데 원리는 안다 이거야. 마음 먹고 공부하면 나갈 수 있어, 알 수 있다 이거야. 원리를 아니까. 근데 이제 그 원리를 제대로 모르면 그 분석이 안 되죠. 자, 참고하시고요. 네. 제가 한번 나름대로 그려봤는데, 자, 콘솔은 키보드와 모니터인데요. 보조교육 장치에서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로드. 이게 이제 뭐냐면
콘솔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시점에서 자료를 키보드를 통해서 주고 콘솔로 그때그때 본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동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콘솔에서 일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다이나믹하게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콘솔의 의미는 키보드와 모니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탁탁 자료를 입력을 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동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다이나믹, 가번이 정답입니다. 다이나믹의 의미로. 자, 이것도 아마 문제가 원 문제를 보면 위에가 B로 돼 있고 아래가 L로 돼 있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바뀌어서 하면 위에가 A고 밑에가 B로. 물론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A니까 A를 써야 되고 B니까 B를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묶을까요? 자, 1로 묶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묶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묶으면 B반은 이거는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A만 쓰면 되겠네요. A. 그죠? A 값 그대로 나간 거예요. 결과가. 그죠? 그래서 A가 가번이 정답이에요. 가번 정답이에요. A. 그죠? 이렇게 묶으면 돼요.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주격장치에서 저장까지 실행 과정.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고급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시 프로그램은 실행이 안 되죠.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번역을 거치면 제가 그랬죠. 번역기가 번역한 거는 실행은 안 돼요. 기계가 알아듣는 기계어로만 번역을 한 거지 일이 순서대로 진행되도록 엮어놓은 건 아니에요. 기계어로 번역만 한 거예요. 그걸 일이 진행이 순서대로 되게끔 엮어주는 게 링키지 에디터, 링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파일명이 처음에 번역을 하면 자, 시언어로 작성을 했다. 그럼 시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파일네임.c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소스 프로그램이구나. 얘를 번역하면 뭐가 생겨요? 파일네임.obj가 생긴다고 그랬죠? 오브젝트. 번역에 의해서 기계어로 번역된 거예요. 오브젝트. 근데 얘가 뭘로 바뀌어야 실행이 돼요? 파일네임.exe로 바꿔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컴파일러, 번역기.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링키지 에디터, 링커. 그러면 얘는 실행 파일이 어디에 있냐면 보조격 장치에 있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행 파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실행해요? 물론 바로 실행할 수도 있죠. 두었다가 필요한 시점에서 불러다 처리하는 거잖아요. 야, 너 이번에 네 차례야. 너 올라와봐. 얘가 보조격 장치에 있는 실행 프로그램이 어디에 올라가야 실행이 돼요? 메모리에 올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메모리에다가 적재한다. 그래서 적재기예요. 적재기가 뭐예요? 영어로 로드. 로더라고 그래. 로더. 적재기.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올라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가야 적재가 돼야 운영체제가 운영을 해서 실행을 해서 결과물이 얻어지는 거예요. 자, 절차는 뭐예요? 컴파일러, 링커, 로더예요. 우리 앞에서 해봤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 맨 처음에 짠 게 소스 프로그램, 텍스트 에디터에서 소스 프로그램을 짜요.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 오브젝트 프로그램은 되게 뭐야? 컴파일러나 어셈블러가 번역을 해요. 그럼 OBJ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거를 링키지 에디터 로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뜻이에요. 메모리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이게. 이거 어디에 있어요? 보조교육 장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더가 이거를 메모리에 올려다 놔야 실행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요. 이해하세요? 자, 실행은 콤이나 EXE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그림이 먼저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간단하게 그려놨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죠. 자, 언어 번역기가 번역하고 기계어로 번역이 됐을 뿐이지 실행이 순서대로 되어지진 않는다. 실행이 가능하게 하는 게 링커다. 링키지 에디터의 약자가 링커라고 그래요. 링키지 에디터의 약자예요. 그러면 로더가 로드 프로그램 또는 익스큐트 프로그램. 이 말을 로드 프로그램, 익스큐트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또는 이거 로드는 뭐예요? 메모리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요. 적재가 가능하다 이게. 메모리에 왜 올라가요? 일하려고 올라가는 거잖아. 그 메모리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다가 아이콘화 시켰을 때 아이콘을 눌렀을 때 그 아이콘화된 프로그램은 반드시 실행 프로그램이에요. 선생님 저는 아래 한글로 짠 그건데요. 그럼 뭐예요? 아래 한글 실행 프로그램이 따라 올라가요.
플러그인이 돼요. 그 데이터지만 아래 한글로 작성한 내 이력서지만 그게 메모리에 올라가서 일을 하려면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따라 올라가야 돼요.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먼저 띄우고 내 이력서 파일이 올라가야 되는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걸 누르면 이력서 파일을 누르면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따라 올라가요. 이해돼요?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그게 따라 올라가는 거야. 데이터 파일. 왜? 아이콘을 왜 눌렀어요? 실행하려고 누른 거니까. 무조건 아이콘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눌렀을 때 실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행 프로그램이어야 돼요. 근데 내가 눈으로 볼 때 실행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플러그인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작성했다. 그럼 파워포인트가 먼저 뜨고 그 파일이 올라가잖아요. 이해되죠? 그게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자, 또 나오네요. 누산기 원어드레스. 누산기 원어드레스. 원어드레스 3번 원어드레스. 그렇죠? 다음 설명이 옳은 것은 1번이 옳은데요. 자, 10진수의 70의 9회보수. 9회보수는 99에서 빼는 거예요. 99. 저게 두 자리 숫자잖아요. 두 자리 숫자 중에서 제일 큰 10진수는 뭐예요? 99. 세 자리 수면 999. 네 자리면 9999. 됐어요? 그럼 10회보수는 뭐예요? 9회보수를 취해서 하나만 더 더해주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1회보수는 뭐예요? 다 뒤집는 거야. 2회보수는 뭐예요? 다 뒤집은 거 1 더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1회보수는 뭐예요? 다 뒤집은 거. 2회보수는 다 뒤집은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자, 그게 맞는 답은 1번 보기밖에 없죠? 네, 1번. 참고하시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맞는 건. 자, 아까 또 나왔네요. 자, 중앙처리, CPU, 단론이 아까랑. CPU에 의해서 처리하면 기능별로 조할 때 분류에 이에 속하지 않은 것은, 자, 아까 여러분이 명령어로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명령의 함수 연산 기능.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전송 기능. 그 다음에 일의 순서의 진행을 바꾸는 제어 기능. 그러나 기억 기능이라는 명령은 없잖아요. 그죠? 그건 전송이지 기억이라고 안 해요. 그죠? 기억이라는 명령은 없어요. 전송 명령이라고 그러지.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명령이지 기억을 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기억 기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이게 오퍼레이션이 바로 명령어인데 그 기능은 데이터 처리 기능, 함수 연산 기능, 제어 기능, 전송 기능. 이해됩니까? 아까 했던 거죠. 그죠? 네, 그 기능을 잘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어는 오퍼레이션과 투 어드레스예요. 두 개니까. first operand, second operand. 그래서 앞에 오퍼레이션이 뭐냐? 이 명령어의 기능이 이렇게 요 안에 있는 기능이 뭐 100개다. 100개를 분류해 보니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게 제일 많아요. 아까 시어러 보여줬잖아.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산술, 연산자, 뭐 등등등 관계. 이게 다 데이터 처리 기능들이에요.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엔드, 오화나 관계, 연산자 이런 것들이 다 산술 명령이에요. 함수 연산이. 그쵸? 네. 자, 이거는 뭐냐?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일단 주소를 누산기에 있는 게 버퍼로 가서 버퍼가 다시 메모리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누산기의 내용이 메모리로 들어간 거죠. 아저씨 이거 들어가세요. 그래. 스토어라고 그래. 저장하다. 그런 얘기예요. 누산기로 나오면 로드예요. 너희들 지금 나와. 그때 메모리로 들어가. 스토어라 그래요. 메모리로 들어가는 거. 최종 종착지가 메모리잖아요. 그죠? M. 그러니까 누산기가 가지고 있는, 즉 레지스타가 가지고 있는 게 메모리로 들어가니까 저장하세요라는 스토어라고 그래요. 스토어 약자예요. 스토어 기능이에요. 이해됩니까? 반대면은 로드 기능이에요. 너 나와! 그런 얘기예요. 일하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로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쉬어라. 그거 스토어라고 해요. 이해하시죠? 네. 자, 그래서 스토어가 되네. 두 번째. 자, 두 번째 나갔네. 자, 그래서 누산기의 내용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스토어 명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산기가 이렇게 가서 메모리로 간 거죠. 네, 참고하셔.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4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